자, 오늘은 제이락이라고 하면은 이 팀 자동으로 나오는 밴드 드럼을 제외한 3명의 멤버들이 아이돌 출신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원오크락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 보컬인 모리우치 타카히로, 일명 타카죠. 1988년 4월 17일 날 도쿄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68년도부터 2015년까지 48회 연속 홍백가합전에 출장한 엔카의 황제 모리 시니치라는 분이고요. 어머니는 1985년부터 13번의 홍백가합전 출장을 달성한 동시대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신 모리 마사코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만 총 3명으로 모두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 집안 그 자체입니다. 타카 형님은 장남, 차남은 비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테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는 형님보다 강한 코어 계열의 음악을 하고 있는 마이 퍼스트 스토리라는 팀입니다. 하여튼 2001년 자니스 주니어에 입소를 해서요. 2003년 타카 형님은 자니스의 뉴스 멤버로 CD 데뷔까지 했습니다. 근데 살짝 병풍 멤버에 가까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실력은 다들 인정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연습 기간이 짧았는데 데뷔조에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후광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미성년의 신분으로 흡연 의혹, 그리고 한 여성과 같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뉴스를 탈퇴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는 학업에 전념을 하겠다 이유였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요. 2005년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1년 만에 중퇴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도쿄의 한 이자카야에서 알바를 하면서 가게 소파에서 잠을 자고 이 시기에 번 돈으로 음악을 배우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실제로 라이브 하우스 공연을 보러 간 뒤에 밴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커버 밴드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원오크락의 리더 우리 토루 형님의 눈에 띄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살짝 넘어가 봐서요. 기타, 토루, 베이스, 료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아이돌 힙합 그룹인 헤드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상업적인 성적이 안 나와서 팀을 해체를 하고 토루는 료타에게 베이스를 좀 배워라 라고 하면서 밴드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원오크락. 밴드명은 항상 연습하던 오전 1시, 가장 쌌던 시간 원어클락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토루, 료타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의 지인 사이인 알렉스 그리고 유라는 드러머까지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라이브 하우스에서 타카를 발견을 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이후에 이제 타카 형님한테 집요하게 밴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집요했냐고 하면은 타카 형님이 일하시던 이자카야까지 찾아와가지고 제발 연습실에 와가지고 우리 공연 한 번만 봐달라고, 합주 한 번만 해달라고, 너 올 때까지 나 안 나가, 나 여기 이자카야 안 나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카 형님이 결국 연습실을 딱 찾아가게 되면서 딱 쏟아보니까 이 팀 좀 야무진데? 합류를 확정을 합니다. 2005년에 이렇게 해서 총 5인 멤버로 원오크락이 결성이 되는 거죠. 2006년 도쿄 근처 라이브 하우스에서 라이브를 돌면서 본격적인 인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초반에는 관객이 한 1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대부분 지인 관계라서 의미가 그렇게 없었다고 하는데, 공연이 끝나면은 데모를 나눠주면서 팬을 모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라이브를 보러 왔던 어뮤즈 레이블의 관계자들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메이저 계약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어뮤즈 소속 산하 레이블인 에이스캐치 쪽에서 이 팀 무조건 메이저로 올려야 되는 팀이다 라고 해서 추진을 시원시원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어뮤즈와 계약을 한 후에요, 드러머였던 유라는 분이 배우를 꿈을 꾸고 싶다, 드러머를 탈퇴하면서 서포터 멤버였지만 실력으로는 정평이 연하게 나있던 토모야님한테 밴드 영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미팅 자리에서 가난하셨던 토모야 씨가 음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야. 500엔짜리 오렌지 주스를 주문을 하지를 못하겠는 거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설이다 보니까 팀원들이 스테이크 사줘, 스테이크 먹자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토모야 씨한테 대접을 했다는 그런 훈훈한 후일담까지 있습니다. 이 이후에 11월 메이저 데뷔 앨범 제이타쿠벼 사치병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요. 내비심서, 보더라인 등 찐팬이라고 하면 알 정도의 장장한 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비심서는 뮤직비디오도 내려갔는데 이 이후에 일어날 사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바로 뒤에 언급을 해볼 거고요. 판매량은 약 3만 장으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제로 워너크락 멤버들은 우리가 이제 진짜 프로가 됐구나, 그런 실감이 쫙 올라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후에 2008년 빔 오브 라이트, 감정 이펙트 등 이제 좀 더 강하고 라이브제 치중된 음악을 발매를 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쭉 치고 올라오는 이때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되는데, 2009년 4월 별안간 한 멤버의 추행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워너크락의 메인 기타리스트였던 알렉스 형님이 전철에서 한 여성한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여성이라서 난 손을 대버릴 수밖에 없었다, 진술을 했다고 하면서 최후에는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은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뒤 밴드의 이미지 상으로 어쩔 수 없이 5월 13일 날에 탈퇴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탈퇴 후에 모델로도 활동을 하시고 활동이 좀 잘 안 되셨나봐요. 활동을 접고 사진사 보조로 막 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 투기타 체제였던 워너크락은 서브 기타 토루 형님이 메인을 맡게 되면서 4인 체제가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밴드가 해체되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던 그런 상황에서 밴드 활동은 전면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상황이라 그런가 알렉스 형님이 들어갔던 뮤직비디오는 전부 날아가게 되고요. 멤버분들은 사실 너무 아깝잖아, 여기에서 우리는 끝낼 수가 없다, 밴드를 유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곡 작업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온 첫 싱글 워너크락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완전 감각 드리머가 여기에서 발매가 됩니다. 2010년 2월 완전 감각 드리머 죽여주죠. 오리콘 싱글 탑 10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후에 6월에 지분락, 라이어, Wherever You Are 등 명곡이 다수 포함된 니치 신드롬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주간 오리콘 앨범 차트 4위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앨범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워너크락 형님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곡을 만들었다, 이게 직접 얘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이후에 This is All Judgment, 완전 감각 드리머의 가사로 타이틀을 잡은 전국 투어를 쫙 진행을 하면서 라이브가 기가라는 팀이다 라는 밴드 이미지를 구축을 완벽하게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이후에 11월 28일 라이브 투어 마지막 결성 5년 만에 무도관, 부도칸에 입성을 하는 쾌거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10월에 정규 5집 잔향 레퍼런스를 발매를 합니다. 니치 신드롬을 완결시키고 싶었다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무도관 공연 이후 라이브에서 느낀 점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부족했던 것들,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 조금 더 이제 완성시키고자 앨범을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대중성과 마이너함을 둘 다 챙긴 앨범이다 볼 수가 있거든요. 노스케어, 카오스미스 요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대비되는 그런 에너지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이즈가 너무 달라졌어. 요코하마 아레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라이브 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을 초대를 해서요, 부모님께 사죄하는 뜻으로 만든 곡 Nobody's Home을 부모님 앞에서 시원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2012년 추후 이제 대표곡이 되는 곡입니다. 더 비기닝을 발매를 하게 되죠. 2012년 더 비기닝을 발매를 하면서 바람의 검심 실사영화 주제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대중 전반에 워너크락이라는 팀의 이름을 확고하게 새길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이 됐죠. 실제로 주연인 사토 타케루 형님과 조금 많이 친하기도 했고 타카 형님 인터뷰를 하기로 친구의 작품에 곡을 얹게 돼서 안 그래도 목숨 걸고 찍는 영화인데 내가 100%의 감정을 쏟아부은 노래를 주면은 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곡을 줬다 라는 후일담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스토리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최우수 럭비디오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곡 중 하나로 최고 조회수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Start Walking the World라는 타이틀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딱 이때 시기부터 워너크락의 체급은 헤드라이너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타카 형님 이 상황에 만족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냐?
양반이야. 바로 해외 레코딩까지 기획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2013년 3월 인세이 가게데 보쿠와 인생 곱하기 나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거든요. 앨범의 제목에서 보듯이 보컬인 타카 형님의 인생의 갈림길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크레딧을 보면은 해외 프로듀싱 멤버가 많아지는데 특히 존 펠드만이라는 분과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디퍼라는 곡을 처음에 맡겼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곡을 개판 쳐놓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곡이 지기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 이제 같이 일합시다. 모든 곡을 믹싱을 맡겼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원오크락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곡들 있지 않습니까? 더 비기닝, 클록 스트라이크, 디퍼 등 대부분 이 앨범에 포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리콘 차트 최고 순위 2위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이 앨범 이후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진출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2013년 10월이죠. 첫 유럽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거의 바로 매진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원오크락 형님들이 세계에도 좀 통하긴 하나 보다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 앨범부터는 일본판, 영어판 두 가지 버전으로 항상 발매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꾸준히 활동을 하시다가 2014년 7월 마이티 롱폴 그리고 디시전을 발매를 하게 되는데 이 마이티 롱폴 노래 죽여주거든요. 바람의 검심, 교토 대화제 편의 주제가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제 최애곡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디시전은 원오크락 투어 다큐멘터리의 테마곡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시에 바로 9월에 6만 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마이티 롱폴 at 요코하마 스타디움 2일간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일본 최고의 밴드로 딱 자리를 매기만을 하는 성적을 보여주는 거죠. 2015년 스타디움 콘서트를 마무리한 원오크락은 새 앨범 제작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일본이 아니라 LA로 거점을 옮기고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일본을 위한 음악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세계를 위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대한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앨범이 35라는 앨범인데요. 일본 주간 앨범 차트 1위 달성은 물론이고 트랙의 구성에서 서양의 팝과 록 요소가 예전보다 조금 더 한 스푼씩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워너브라더스랑 계약을 하면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일본 내수 밴드가 아니라 글로벌 락 밴드로 재탄생하겠다라는 포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2016년 6월 아델의 헬로우를 카피했던 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노래 실력을 한 번 더 입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을 유입을 하게 됩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이후에 원오크락 형님이 꾸준한 투어를 진행하면서 입지를 계속 쌓으셨고 실제로 2016년에는 내한도 왔는데 그때 저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대단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또 라이브를 한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하여튼 이후에 2017년 1월 정규 8집 앰비전즈를 발매를 하는데 다양한 나라에 발매를 했어요. 괜찮은 성적이 나왔던 곳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 1위, 뉴질랜드 2위, 미국 하드록 앨범 차트 2위 등 굉장한 성적을 만들었죠. 이때 그 유명한 위아라는 곡이 발매가 되는데 J-POP 라이브 월드컵 보면 항상 여기에서 우리 타카 형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절규하면서 노래를 쫙 뽑아내는 장면 아직도 머리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그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 앨범입니다. 노래만 들어봐도 더 팝 쪽으로 넘어가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팬들을 조련하는 건데 조금 더 약간 이런 식으로 팬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실제로 타카 형님이 말씀 주시기를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까지의 스피드감을 좀 덜어내고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템포를 낮춘 시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미디를 조금 더 많이 섞는다던가 콰이어, 스트링 이런 것들을 많이 섞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당시를 기점으로 원오크락 팬층에서 호불호가 나뉘기 시작을 합니다. 후일담으로 들어보니까 퓨어드 바이 라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21 파일럿 이런 데도 이제 계약을 한 곳인데 원오크락도 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계약 후에 발매하는 첫 앨범 바로 이 앰비션즈를 퓨어드 바이 라멘은 전곡을 영어 가사로 부를 것을 요구를 했지만 일본 레이블인 A스케치에서는 일본어 가사가 들어갈 것을 당연히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해외판과 일본판의 수록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조는 꾸준하게 이어져 갑니다. 2019년 2월 아이 오브 더 스톰을 발매를 하게 되는데 제작할 때부터 원래 우리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만든 앨범으로 올드 팬들은 이 앨범을 안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너무 좋아할 수도 있다고.
실제로 밴드 멤버들을 제외를 하고 일본인 스텝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에드 시런 형님이랑 작업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레너게이드 메이킹 필름을 보시면은 에드 시런 형님이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크시구나 할 수 있게 만드는 필름이거든요. 야, 이때 보니까 탑라인뿐만이 아니라 드럼 박자부터 기타로 뚝딱 하는데 뚝딱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드 시런 형님이 한국 내한을 오셨을 때 워노크락이 게스트로 올라왔다, 후일담이 있어요. 하여튼 앨범 자체는 현재까지도 워노크락 앨범에서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앨범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성적은 무척 좋았습니다. 우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 한 앨범 차트 1위를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후일담으로는 워노크락 형님이 이 앨범을 발매를 하시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월드 투어가 쭉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 라이브를 취소를 하게 되죠. 다음에 바로 온라인 콘서트 필드 오브 원더로 스타디움 무관중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투어 중지부터 온라인 콘서트 준비 과정을 플리버 코인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타카 형님이 아버지한테 꼽드시더라고. 내가 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꽤나 디테일하게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완전 감각 드리머 홈비디오 퍼포먼스로 유쾌하게 풀었던 게 잠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쾌한 모습에도 투어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워노크락 형님들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마음도 처음으로 돌아간다 회귀하는 느낌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락으로 돌아가야겠다. 22년 9월 럭셔리 디시즈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거든요. 앨범명이 일본 1집 제이타쿠병, 그러니까 사치병의 영어 번역을 그대로 사용해서 가져온 컨셉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오피셜 히게 단디즘 보컬 후지하라 사토루 형님이 워노크락 형님과 그래비티라는 곡으로 피처링에 참여를 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앰비션즈 투어 이후로 5년 만에 개시된 투어라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굉장히 이제 반가웠다. 이 이후에 25년 2월 정규 11집이자 밴드 결성 20주년을 맞은 디톡스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앨범을 만들기 전에 타카 형님이 한 40페이지 정도의 책을 자기가 직접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앨범에 참여하게 될 스태프, 프로듀서, 작곡가 등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쫙 돌렸대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생각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과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인데 일본과 미국의 전후 역사, 그리고 일본의 정치 상황 등 꽤나 굉장히 사회적인 내용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자신만의 해석으로 풀어서 스태프 형님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꽤나 민감한 사항인 거는 다들 아시겠죠. 하여튼 자신의 뿌리로 들어간 락 앨범이라는 컨셉으로 이전의 두 앨범 럭셔리 디시즈 그리고 아이즈 오브 더 스톰 이런 것들의 실험 정신을 확 덜어내고 예전에 락으로 복귀한 그런 사운드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특히 큐리오시티를 들어보면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오랜만에 워노크락 형님들한테서 익스트림의 계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드로울링, 스크리밍 야무지게 보여주시더라고. 그 이후에 워노크락은 26년 아시아 투어를 발표를 하면서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내한을 하시거든요. 양일 기준으로 한 16,000명 되는데 유아소비 이런 분들보다는 밴드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끈한 락 스타일의 공연이라 도파민은 최고점을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이번에 저도 가는데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때 미쳐 보시죠. 하여튼 워노크락이라는 팀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20년이 된 팀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내용이 길었는데 넘어가서 TMI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뒤에 내용 조금 더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5인 체제의 밴드였습니다만은 전 메인 기타였던 알렉스가 추행 사건으로 밴드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사진사가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도는데 오피셜로 얘기가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모야 형님을 제외한 3명이 아이돌 출신입니다. 타카 형님은 자니스 뉴스 출신, 그리고 이제 2명은 힙합 아이돌 그룹 헤즈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돌 출신의 아이돌 밴드 약간 이렇게 보셔도 거의 무방할 수준의,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레이턴시 형님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겠네요. 하여튼 밴드 리더는 토루가 맡고 있지만 사실상의 결정권자는 타카 형님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콘서트 셋리스트나 뭐 어떤 상황을 보면은 타카 형님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콘서트에 원하는 곡이 없다면 누굴 의심하고 누굴 원망해야 될지 아시겠죠? 네 번째, 밴드 멤버 중에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은 멤버는 보컬인 타카 형님입니다. 다른 멤버들은 전부 다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밴드 멤버끼리는 엄청나게 친하다고 합니다. 밴드 결성이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거짓말 같은데 자기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튼 여섯 번째로는 완전 감각 드리머가 표절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영국의 록밴드인 You, Me at Six라는 밴드의 If I Were in Your Shoes를 표절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노스케어드가 파파로치 형님들의 To Be Loved를 표절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표절 밴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나고 나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곱 번째, BTS의 다이너마이트의 노래 댄스를 커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돌 출신답게 다들 춤을 잘 추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이돌 출신인 토루 형님이 춤을 가장 못 춘다. 당시에 팬들 사이에서도 풀 버전 내주시면 안 되냐라고 얘기 들었는데 농담무소식. 오케이. 여덟 번째, 한국을 꽤나 좋아해 주시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 샌리에 없는 카오스미스를 단순히 한국 팬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이 곡을 넣었다라고 언급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 감각 드리머,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제 안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웬만해서는 앵콜에 거의 무조건 넣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번에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시면 어쩌지 이제는 걱정되는데. 첫 번째, 일본 밴드 My First Story 보컬 히로님과 형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히로님이 타카 형님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히로님이 자기 생일인데 전화도 안 한 거야. 그래서 타카 형님이랑 같이 있었던 분이 동생 히로 생일 아니야? 라고 하니까 타카 형님이 맞네! 하고 전화를 했는데 히로님이 형님 제가 좀 걱정시켜드린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분이 엄청나게 쫄았다고 합니다. 마이 버스 스토리도 일본에서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형제 3명 전부 음악을 하는 음악가 집안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전부 노래를 잘해요. 뭐 타카 형님은 다들 아실 거고 히로 형님도 호불호를 좀 타는 타입이지만은 노래를 굉장히 높게 미성으로 쫙쫙 잘 어울리시는, 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이 더 레전드 가수예요. 둘째 분도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세 번째, 몇 년 전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곳을 가면은 불안해지는 증세가 있다고 하고. 네 번째로는 유명한 락밴드 링킨파크 보컬 체스터 베닝턴 형님이 사망할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했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고요. 하다못해 뭐 길 지나가던 이름 없는 사나이 1 구자민 씨도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친한 사이였으면 그죠? 다행히도 현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킨파크 형님이 밴드 공연을 하실 때 게스트 출연을 많이 해주시는 중이에요. 다섯 번째,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은데 순수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과외를 많이 해서 실력을 늘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원오크락의 등장 이후로 일본 밴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영어 실력이라든가 노래 실력이라든가. 첫 번째, 원오크락 밴드 멤버를 모은 장본인입니다. 두 번째, 21년 배우이자 모델인 오마사 아야님이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25년이죠. 아들을 출산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 일본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미레이님이라고 계십니다. 재작년 원더리벳에서도 내한을 하셨던 그런 아티스트, 그분의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PRS의 기타를 주로 사용하시는데 약 15개의 기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료타 형님은 사실 처음에 베이스를 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로 형님이랑 같이 놀라고 베이스를 이렇게 뚱땅뚱땅 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뭐 얼마나 싫었으면은 어느 날에 토로 형님을 붙잡고 막 엉엉 울었대. 그런데 토로 형님이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음악을 들려준 뒤부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하고요. 실제로 가장 존경하는 밴드도 레드핫 칠리 페퍼스 형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레드핫 칠리 페퍼스 이 베이스 형님의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정신 나갔거든요. 실제로 팬티까지 벗고 바지도 안 입고 덜렁덜렁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가 무대에서는 꽤나 과격한 퍼포먼스를 하시는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낯가림이 엄청나게 심한 타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처음 타카 형님이 영입이 됐을 때 같이 말하기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모야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 제발 드럼 뽑을 때 말하기 좋은 분을 뽑아달라 굉장히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에이브릴 라빈 여동생인 미셸님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릴 라빈 형님이랑 원오크락 형님이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도 했었죠. 딸까지 낳고 막 이랬는데 25년 9월 서로 이제 각자 응원을 하겠다 하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오크락 멤버 중에 1987년생으로 최연장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타악기를 공부를 하셨고 주변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고요. 타카 피셜, 우리 드러머는 천재다 하시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가지고 계시고 밴드 멤버 내에서 가장 첫 번째로 결혼한 멤버로 자식이 무려 3명이나 있으십니다. 이야, 금슬이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18년 오사카 공연을 앞두고 미성년자 스캔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서로 뭐 강제성을 띈 그런 관계도 아니고 게다가 또 찌라시성이 너무나 강했던 뉴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팬분들한테 오히려 결혼한 사람을 공격했다고 이거는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푸시를 하셨던 일화가 있다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원오크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성 20주년이라 그런가? 야, 너무 방대하네요. 이제 정보 찾는 과정에서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한때는 또 이제 제 최애 밴드였거든요. 원오크락 형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밴드의 꿈을 키웠었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또 원오크락 형님의 내한 공연도 곧바로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후기 영상으로 야무지게 남길 건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타카 형님의 보컬이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또 다녀와서 리뷰 한번 남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또 저는 다음 좋은 컨텐츠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최근에 바운디 형님이 내한 소식을 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시죠.